자, 오늘은 집합의 연산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집합의 연산이라는 것은 잠깐만요. 집합의 연산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크게 더하기에 해당하는 거, 그럼 말하자면 곱하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합집합, 일단 집합 두 개가 있어요. 자,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은 집합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다른 조건이 주어지면은 집합 B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요게 이제 U라고, 유니온이라고 해요. 유니온. 유니온은 뭐냐면은 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한다 이런 말은 뭐죠? 만약에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다루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집합을 이렇게 합하면 어떤 X의 원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X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거는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이다. 그러니까 A, B가 겹쳐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림으로 표현하면 집합 두 개로 이렇게 겹치게 그립니다.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여기는 겹치는 부분, 여기는 A 단독 원소, 여기는 B 단독 원소. 그러니까 각자 고유의 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공통 영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세 가지를 나타내는 표현을 또는으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렇지? 요 세 가지 영역을 나타내는 것은 A 또는 B다. 이렇게 이제 쓰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거를 집합 A, B의 합집합이라고 해주고 중괄호 쓰고 어떤 X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 X는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다. 그거 이제 연결을 또는으로 해주면 그거의 그 의미가 A 단독 원소여도 되고 공통 원소여도 되고 B만 가지고 있는 원소여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A, B 집합을 그려놓고 이 전체를 색칠하면 이것이 A, B의 합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죠? 합집합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 공통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는데, 이 공통 부분이잖아? 그거를 이제 이 반대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다. 도라는 거는 이제 만나다라는 의미인데, 만나서 생기는 집합, A와 B를 이제 겹쳐놨더니, 이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따로 뗀다. 그러니까 이거의 원소는 X인데, X는 A에 들어있고, 동시에 B에도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하는 건 뭐냐면은, 자, 겹치는 부분이 없다예요. 한마디로.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즉, 방금 배웠던 교집합, A, B의 교집합 자체가 원소가 없는 집합, 공집합일 때, 그 A, B의 관계를 서로 간다. 그러니까 A와 B라는 집합이 서로 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 자, 아래쪽에 보면은,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자, A와 B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겹치게 그려놓고, 겹치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죠? 1과 이제 3이 들어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A에는 이제 단독 원소가 2만 있고, 그 다음에 B의 단독 원소는 5, 7이 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부분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이제 각자 A만 가지고 있는 부분, B만 가지고 있는 부분, 그거를 채워서 전체적으로 합집합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원소가 어떻게 되지? 자, A, B의 합집합이라고 쓰고 중괄호 쓴 다음에 일단 원소, 자, 1, 2, 3, 5, 7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찬가지로 합집합 안쪽에 들어있는 공통집합 A, B의 교집합인데 그거는 여기서 이제 1, 3이니까 중괄호 안에다가 1, 3을 쓰면 원소의 법식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C는 짝수인 잔수가 돼 있고 D는 홀수인 잔수가 돼 있다. 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거지. 왜냐면 짝수와 홀수가 겹치는 경우의 자연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안 그려도 돼요, 이렇게. 근데 물론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C 놓고 D를 이제 놓은 다음에 겹치는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쓰면 돼.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 C만 가지고 있는 건 짝수니까 2, 4, 이제 점점점 계속 간다. 그 다음에 이제 D는 홀수만 가지니까 1, 3, 5 한다면 점점점 하면은
이제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런 것처럼 집합을 가지고 아무튼 새로운 집합을 만든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집합 간의 연산을 했어요. 지금 두 개의 연산을 배웠는데 그거를 집합의 연산이라 하고, 수를 가지고 연산하는 거는 이제 수의 연산. 근데 집합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 것은 새로운 걸 만드는 거는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합집합과 교집합은 집합의 연산 중 하나였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이제 넘어가서 문제 풀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가 이렇게 나와 있고 C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교집합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도록 그린 다음에 A, B 쓰고, 자, 공통 부분이 어떻게 돼요? A랑 B 보면 2 맞네, 그치? 여기 4 있으니까 4. 이쪽에 6은 없잖아. 여기 2, 4를 쓰고, A만의 단독 원소는 6 이렇게 써주면 되고, 2, 4는 썼으니까 이제 1, 3, 5가 남죠. 1, 3, 5는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공통 원소니까 중괄호 쓰고 2, 4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찬가지로 BC라는 거 역시, 자, BC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고, 공통 부분 표현해 놓고, 일단 따져보는 거야. 자, 공통 부분 자 1 있고, 자, 3이 있습니다. 그쵸? 9는 없어. 그래서 1, 3 놓고, C의 단독 원소는 9고, 그 다음에 여기 단독 원소는 2, 4, 5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합집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순서에 맞게 1, 2, 3, 4, 5, 그 다음에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AC의 교집합. 자,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가 있습니다. AC의 교집합을 하는 거야. 그럼 공통을 좀 찾아보니까, 여기 공통 1 있어, 없어요? 없지? 3은 공통이야? 아니죠? 9는 공통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놓고 이쪽에서 있으면은 공통이고 이쪽에서 없으면은 공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통 부분이 없어. X라고 치면 돼. 물론 안 써도 되고, 이제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없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 A, C의 공통 부분은 없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C는 뭐라고 하면 돼? 자, 서로 소인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집합은 원소가 없는 집합이다. 즉 그래서 동집합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라 좀 길게 했는데 어쨌든 개념을 잡는 거니까 제대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 법칙. 연산을 배웠다면 이 연산에 대한 어떤 특징이 있는데, 계산할 때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을 우리 들어봤을 겁니다. 집합의 연산에 있어서도 수의 연산처럼 이런 교환, 결합, 분배가 있습니다. 방식은 비슷해요. 교환이라는 거는 합집합에 있어서 집합의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다.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집합, 공통 부분을 찾는 연산에서도 AB의 공통 부분과 BA의 공통 부분은 같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치? 증명할 거 없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은 연산의 종류가 똑같을 때 A와 B를 합집합한 후에 C까지 합집합하나, 자, 먼저 B, C를 합집합시킨 다음에 A와 합집합을 하나, 결과는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집합도 A, B를 먼저 교집합한 후에 그것과 C를 이제 만나게 해서 공통 부분을 찾으나, B, C를 먼저 만나게 해서 공통 부분을 찾은 후에 A와 다시 만나게 해서 전체적으로 3개의 공통 부분을 찾으나 결과는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연산이 똑같은데 집합이 이제 3개 있을 때 앞에 거 계산을 먼저 하나, 뒤에 거 계산을 먼저 하나, 결과는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연산을 먼저 하고 뒤에 연산을 먼저 하나, 결과는 똑같다. 그러니까 연산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 언제? 자, 연산, 그러니까 계산하는 그 계산이 같을 때, 됐죠? 그때 이제 결합 법칙을 쓴다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니네. 얘는 분배 법칙. 자, 직접 그리겠습니다. 결합 법칙은 자, A, B를 먼저 이렇게 A, B. 자, 여기 합집합이라는 거는 이 전체가 이제 색칠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C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자, 집합이 3개 있을 때는 하나, 둘 만나게 하고,
세 번째 그릴 때 여기까지 요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이해됐죠? 그래야 어떻게 돼? A, B, C가 동시에 만나는 여기가 생기고 AB가 만나고 AC가 만나고 BC가 만나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 A 단독, B 단독, C 단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만나는 부분이 생기도록. 자, 모두가 만나는 부분과 이제 각자 두 개씩 만나는 부분과 이제 하나씩 있는 부분. 이렇게 이제 나뉘도록 자, 그려놓으면 어쨌든 합집합이라는 거는 먼저 A, B 전체를 이렇게 칠해. A 칠하고 B를 칠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C까지 쫙 다 칠해버리면 얘가 이제 이거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A, B, C를 그리세요. A, B, 그 다음에 C를 이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그러면 B, C를 합집합시키니까 이 전체를 다 색칠해요. 전체를 다. 그 다음에 나머지 A마저 합집합시켜야 되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합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 결과적으로 같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확인했을 때 같고, 이 연산 기호로 이제 썼을 때 의미가 같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둘 다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A, B, C 이렇게 놓을 수 있죠? A, B, C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그럼 A, B, C 이렇게 돼 있고, 자, A, B가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여기에요, 그렇지? 근데 C까지 만족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잘 봐. A, B가 만족하는데 여기 두 개인데 C까지 만족하는 거는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쳤을 때 동그라미 두 개 찍힌 데 있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 있나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A, 그다음에 B, 그리고 C라고 했을 때 A, B, C. 그럼 B, C에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여기에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A까지 칠해버리면 요 두 개 중에서 A까지 만족하는 부분은 여기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색칠된 부분이 이제 최종적인 결과다. 그럼 어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똑같잖아요. 정중앙에만 선택이 돼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도 이제 성립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이거 잘 정리해 놔야 다음 수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게 무슨 법칙이야? 결합 법칙이라는 겁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분배 법칙. 분배 법칙하고 잠깐 끊어서 가겠습니다. 잘 봐요. 분배 법칙은 뭐냐면 지금 합집합, 교집합에 대한 교환 법칙, 그 다음에 합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 교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을 배운 거야. 알겠니? 분배 법칙은 자, 먼저 만약에 합집합을 했다면 나중에 하는 거는 교집합이고, 먼저 교집합을 했다면 나중에 하는 건 합집합이야. 이렇게 연산 종류가 이제 두 개가 됩니다. 그럼 왜 분배냐면 이렇게 이거를 이 바깥에 있는 거를 곱하기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 안에 있는 거는 더하기처럼 생각합니다. 알았지? 처럼이야. 같은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곱했어. 그럼 뭐야? AB의 교집합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AC의 교집합 나오고, 이게 더하기처럼 해석한다 했으니까 똑같이 이제 합집합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게 집합의 분배 법칙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분배를 하면은 AB 합집합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은 AC의 합집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더하기처럼 해석한다 했으니까 중간에 연결해 주는 게 교집합.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아래쪽을 쫙 봐주면, 자, 먼저 합집합을 먼저 하는 경우는 한번 볼게요. A, B, C 이렇게 해놓고 A라는 건 여기 있고 B의 합집합은 여기에요. 그치? 맞죠? 근데 얘네들을 교집합이니까 만나게 하는 부분인데 서로 만나는 부분은 어디 있죠? 이 부분이 만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죠? 그 다음 이제 밑에다가 얘를 이제 쓸 거예요. 자, A, B의 교집합은 어디에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A, C의 교집합은 여기다. 맞죠? 근데 이거를 합집합을 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네들을 한꺼번에 다 표현하겠다. 먼저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중간에 요 녀석은 공통으로 되고 나머지까지 표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같다. 그러니까 이 모양은 뭐였어요? 요 왼쪽에서의 결과고 요것들은 저 오른쪽에서의 결과니까 계산 과정은 약간 차이가 나는데 결과는 같게 되더라. 자, 요게 이제 분배 법칙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왼쪽의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맞죠? 왼쪽의 것을 오른쪽의 것을 하나씩 표현해서 결과를 확인했더니 같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 이제 풀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보세요. 자, 요거를 풀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막 여러 가지 풀 수가 있는데, 분배법칙을 이용해야 되니까, A 교 B, 그 다음에 A 교 C, 한 다음에 중간에 연결해 주는 게 합집합이에요.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A, B 교는 어떻게 돼 있어? 나와 있네, 그치? A, B, C. 합집합하고, 요건 이제 A 교 C는 A, D,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합집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있는 거 다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A가 이제 공통이니까 A는 한 번만 지우고, B가 이제 한 개라도 있으면 쓰는 거야. 쓰고, 지우고. C가 양쪽에서 어때? 한 개라도 있으면 쓰는 거야. 쓰고, 지우고. D가 한 개라도 있으면 쓰는 거니까 D. 이렇게 쓰면은 얘를 우리는 합집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집합의 연산법칙, 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배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잘 우리가 익혀야 되고, 이제는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연산을 배웠잖아, 계산을. 집합의 계산을 배웠으니까 성질을 좀 배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부집합이 이제 있을 때, 자, 공집합과 합집합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그냥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왜냐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거기다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뭐 계산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합집합은 원소를 함께 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원소가 없는 공집합을 담아봤자 A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쉬워. 근데 옆에 얘가 좀 중요해. 자, A라는 거에는 원소가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A가 공집합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공집합은 원소가 애초에 없잖아. 그치? 맞지? 그러면 두 개 집합에서 공통 부분은 뭐야? 원소가 없는 경우만 공통 부분이라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어떠한 집합과 공집합의 공통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그거를 집합의 연산에서는 공집합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A와 A 똑같은 집합을 합집합시키면은 여전히 그대로가 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집합을 교집합시키면은 그 자체가 공통 부분이다,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생각하기가 좀 때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으니 좀 암기해서 정리해 두자, 이런 얘기로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자, 연산이 다르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분배법칙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잘 봐요. 일단 A가 있고, 여기서 이제 A, 자, 교집합 B가 있는데, 그림을 그려볼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A, B의 교집합은 여기란 말이야. A, B의 교집합은 여기에. 알았지? 애초에. 근데 그 교집합 자체는 어떻게 됐냐면, 요 A라는 거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A, B를 교집합시키면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 B의 교집합 자체는 A라는 거 자체의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질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자, 두 집합인데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요게 좀 더 큰 집합이야. 얘는 완전히 이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두 원소를 함께 합집합시켰을 때 전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는 A가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자, 다시 한번. A, B의 교집합을 색칠한 다음에 A까지 한 번 더 색칠해버리면 최종적으로 색칠된 부분은 뭐야? A 자체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거? 그래서 얘는 이거로 좀 알아둬야 돼. A, B의 교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A, B의 교집합은 역시 B에도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다. 왜? A, B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A의 부분집합이면 나머지 B에 대해서도 부분집합이다,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겠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거.
요게 됐으니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얘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봐.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있어요. 그럼 A, B의 합집합이라는 거는 이 전체야. 아니, 근데 그 안에 이거 A라는 거를 색칠해. 그럼 어때? 겹치는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A가 된다. 의심의 여지가 없겠지. 확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 하나 더. A랑 A, B의 합집합은 일단 어떻게 돼 있어? A라는 거 자체가 합집합 속에 들어있잖아, 완전하게. 완전하게 들어있다가 뭐야? 이게 부분집합이거든. 이게 만족한다는 거야. 알겠니? 근데 A만 그럴까? B도 완전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세요. A, B의 합집합은 A도 완전히 포함하고 B도 완전히 포함한다. 그러니까 부분집합, 이런 성질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A, B의 교집합과 A, B의 합집합에는 자, 부분집합 관계도 숨어 있었더라. 요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밑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거 잘 정리해 놓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풀어볼게.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잘 봐요. 1번. 이거 합집합 시켰어. 공집합이니까 변화 없어.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두 개를 만나게 했어. 자, 교집합을 시켰단 말이야. 공통 부분. 공통 부분은 A다. 어때? 맞는 거야, 이건. 그죠? 자, 두 번째. 자, 공집합과 만나는 부분. 공통 부분이 뭐야? 얘는 공집합 자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공집합과 A를 자, 한 그릇에 담았어. 자, A가 있었는데, 일단 공집합을 추가했어요.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거니까 추가된 게 없는 거야, 사실. 그래서 A 자체가 된다. 이렇게 좀 그냥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공집합은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집합은 영향을 안 주는데 여기선 좀 주지. 여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자, 결론은 이거고 결론은 얘인데 왜 그러냐. 자, 공집합과 A의 관계는 이런 관계야.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개 겹치는 부분은 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러니까 합집합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미 이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완전하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치면 요게 보인다. 그런 의미의 연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거?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공집합이 되고, 공집합부가 이거 연산은 A 자체가 된다. 요것도 그래서 맞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면은 얘는 어때? A랑 A를 합집시키면은 그냥 변화 없이 A가 되고, A랑 공집합을 교집합시키면, 방금 전에 요거 있잖아? 요거. 이런 관계에 의해서 공집합이 나와야 하는데 A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틀리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4번. 교집합시키면 공통 부분 A가 나온 거고, A와 공집합을 합집합시키면 어때요? 이때는 A가 나와야 됩니다. 맞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 그 다음에 B랑 교집합시켰어. 그럼 이 관계가 B는 반드시 B에 의한 합집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봤을 때 얘가 완전히 포함되면서 이게 좀 큰 거란 말이야. 근데 교집합이라는 건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B가 나오는 게 맞다. 그래서 얘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밑에 거 보고 개인적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성질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아이고, 차집합까지 배우면은 기본적인 연산이 끝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집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집합도 사실은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집합이 뭐냐면 전체 집합이라는 집합 속의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U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유니버스 있죠? 유니버스. 유니버스가 이제 우주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주라는 거 속에 이제 뭐 지구가 있지.
지구라는 거 속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큰 집합 속의 부분, 이거에 해당한단 말이야, 일단.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니라 어떤 큰 집단 속의 우리란 말이야. 그래서 부분 집합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무튼 그래서 전체에 해당하는 걸 우주니까 그거로 유니버설 집합 이렇게 해서 U로 표현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한번 볼게. 자, A라는 그 우주의 집단 그 일부하고 우주를 만나게 했어요. 합집합을 시켰어. 그럼 자, A가 이제 완전하게 우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합집합을 시켰을 때 뭐만 보여? 큰 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A와 우주, 이 전체를 만나게 했어요. 교집합을 시켰어. 그럼 공통 부분이 누구야? 작은 게 나온다. 이게 바로 이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해해야 돼. 이해한 다음에 암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다음 시간까지. 알았지?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방금 전에 이제 전체 집합 배웠잖아. 전체 집합 속에 A라는 게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냐면 A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A는 그렇다 치는데 요 전체와 A 사이에 있는 요 나머지 있을 거 아니야, 나머지. 이거를 A로 이제 표현하면 A의 나머지 부분이다라고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니? 됐어요? 그러니까 여집합이라는 거는 요거 A의 여집합이거든. 요거는 A의 여집합이야, 말하자면. 됐죠? 근데 얘를 어떻게 쓰냐면은 A를 표시한 다음에 A가 아니라 A 바깥쪽이다. 그거를 이렇게 지수처럼 이렇게 C 이렇게 이제 올려 놓으면 이게 A의 바깥쪽 부분. 전체 집합 속에 A가 있는데 그 전체 집합 속에 A 말고 나머지 부분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건제시법으로 좀 표현해 보면 X라는 건 원소가 있는데 일단 전체 집합에 들어 있어야 하고 그 X는 A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A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은 요거 이제 C라는 거는 컴플리먼트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영어 뜻으로 보완이야, 보완. 그러면 이해를 해볼게. 자, 이쪽은 A의 여집합. 그러니까 A가 있는데 A를 보완하면은 뭐가 된다? 완전한 전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A 말고 A의 요 나머지 부분이 이제 보완해 준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C라는 의미가 이게 보완, 즉 나머지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다음에 이제 차집합은 어떻게 가냐면 차집합은 이제 어떤 전체 집합 속에 두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A에서 B를 차집합하겠다. 이런 얘기는 A가 이렇게 두 개 영역이 있었는데 그 둘 중에서 B에 해당하는 것만 지우겠다. 이런 얘기야. 요게 이제 A, B의 차집합의 부분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자, 거꾸로 이 두 개가 있었는데 A 부분을 지우면은 여기가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건 어떻게 쓰냐면 B 부분 두 개에서 A 부분만 지우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의 계산이랑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해됐죠? 그러니까 A, B의 전체적으로 합집합 속에는 A 쪽의 요 반달은 A 차집합 B라는 집합이 되고 차집합이 되고 그다음에 B 쪽 요 이제 부분은 B에서 A를 차집합시킨 B차 A 집합이 되는 거예요. B에서 A를 차집합시킨 또 다른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어떻게 쓰냐면 얘는 뭐라 그랬어? A에 대해서 B를 뺀 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나요? 이게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돼? B에 대해서 A를 뺀 집합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의미를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따져볼게. 일단 X라는 건 A에 들어있어야 되고 앞에 거에 그 다음에 그 X가 B에는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A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B에 들어있는 거를 지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내면 이렇게 각각의 영역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중간은 A와 B의 교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건 뭐죠? 전체를 의미하는 거는 A, B의 합집합이었죠? 그러니까 A, B의 합집합 속에 뭐가 A에 대한 B의 차집합도 부분집합이고 B에 대한 A의 차집합도 부분집합이고 A, B의 교집합도 부분집합인 겁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거를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지금 설명은 다 했으니까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좀 확인을 해야 돼. 자, 보세요. 자, A의 여집합은 뭐냐면 전체 집합이 1부터 9까지인데 A의 여집합이라는 건 A를 이 전체 집합에서 A만 지워라 이런 얘기야. 1, 2, 3 지우고 나머지. 그러니까 4, 5, 6, 7, 8, 9. 요게 A의 여집합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뭐냐면 1부터 9까지 중에서 1, 3, 5, 7을 지워라. 1 지우고 2, 3 지우고 4, 5 지우고 6, 7 지우고 8, 9.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A, B를 파악해놨는데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다. 즉 A에서 B만 지워라. 자, 1, 3, 5, 7을 지워. 1, 3. 5, 7은 있어 없어? 없잖아.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A에서 B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지워라. 그러면 A에서 있는 거에서 이제 나머지만 쓴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B에 대해서 A를 차집시킨다. 자, B 여기서 남는 거야 여기서. 자, 1, 2, 3이니까 지워. 1, 2, 3. 그럼 뭐 남어? 5, 7 남죠? 그럼 그냥 5, 7 쓰면 되고. 이해됐죠 이거?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랬지? 여기를 A에서 B를 지운 거. 여기를 뭐라고 해? 자, B에서 A를 지운 거.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A, B의 교집합. 아니, 요 바깥쪽. 얘는 A, B의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일단 전체 집합이 있고 두 부분 집합이 있어. 그럼 전체 집합 속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먼저 찾아야 돼. 그러면 두 집합을 찾아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3이 공통이고 나머지는 없네, 그치? 3입니다. 그럼 여기다 3을 써. 그 다음에 3 말고 나머지 2, 5를 여기다 쓰고, 맞지? 3 말고 나머지 1, 6을 여기다 쓰면 됩니다. 그럼 금방 채워지겠죠, 여기까지? 쭉 채워졌죠? 그 다음에 얘네들 제외하고 전체 집합이 있는데, 자, 2, 3, 5 지워. 2, 3, 5 지우고, 여기 이제 1, 3, 6 지우고, 1, 3, 6 지워. 나머지가 뭐야? 4잖아? 그거는 A랑 B와 상관없는 나머지 부분이니까 요 바깥에다가 4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집합 속에 A와 B, 얘네들의 관계가 이제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읽어보자.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전체 집합에서 뭘 빼는 거야? A만 지우는 거예요. 딱 여기서 보면 A 지우면 나머지가 뭐야? 4, 1, 6. 그러니까 1, 4, 6입니다. 그래서 1, 4, 6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B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 전체 집합에서 B만 지워. 이거 지우고 이제 나머지를 보게 돼. 2, 4, 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H합이라는 거는 자, A 집합에서 B에 해당하는 것만 지워. 얘만 지워. 나머지가 뭐야? 2, 5가 남죠? 그래서 2, 5.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자, A, B의 합집합을 먼저. 합집합이지 이거? 이거 말고 전체에서 요거를 지워라 이런 얘기야. 전체에서 얘를 지워라. 이걸 싹 지우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4만 남는다. 그래서 나머지 4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거 잘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성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잘 알아야 합니다. 문제의 단골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밑에 이제 그림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서 볼 건데 1번을 보면은 A와 A의 여집이 있어요. 그거를 합집합 시켰대. 당연히 전체가 나오고. 됐니? 왜냐면 의미가 A랑 여집합은 전체 집합 속에 A의 나머지 부분이거든. 그 나머지라는 건 뭐라고 했냐면 보완이라고 했어. 보완. 그러니까 A랑 A를 채워주는 녀석이 함께 만났어. 합집합이 됐단 말이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완전한 집합. 우주가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밑에 보면, 여기 옆에 보면, A랑 그 A의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없다 그랬죠? 공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의미 이해됐나요? 이게 정확히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됐죠? 정리가 돼야 돼. 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일단, 전체 집합의 나머지 부분은 있다, 없다. 자, 전체 집합은, 자, 이렇게 좀 생각합시다. 우주는 완벽한 존재야. 그러니까 우주의 나머지 부분은 없어. 왜? 그 자체가 완벽하니까. 그래서 우주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럼 거꾸로. 완전 아무것도 없는 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건 뭐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완전하게 해주는 건 누구밖에 없어? 전체밖에 없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랑 완전한 거에 이 서로 관계가 서로 부정관계라는 거야. 그리고 서로 간에 만나면 완전히 2번 이해됐니? 자, 세 번째. 되게 중요해 이거 진짜로. 이거 모르면서 막 찾아보고 막 그러지 말란 말이야. 개념을 공부할 때 한 번에 끝내세요. 자, 3번. 자, A의 여집합. 그 뭐야? 전체 집합 속에 A를 채워주는 건데 그 A의 여집합을 다시 채워주는 건 뭐야? A죠, A. 맞니? 자, 이런 얘기란 말이야. 전체 집합이 있어. A가 있어. A의 여집합은 여기야. 근데 A의 여집합을 완성시켜주는 건 누구야? 얘잖아, 얘.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을 보완해 주는 거는 개념상 A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주냐면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안 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저기 확인해 보면 돼. A랑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A차 B라는 거는 A에서 B에 해당하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니까 이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잘 생각해보자. A랑 B의 나머지 부분이 뭐야? 자, A랑 B의 나머지 부분은 잘 생각해보자. B가 이렇게 있는데 B의 나머지 부분은 어딥니까? 전체 집합이라 했을 때 얘가 전체 집합이야. 그럼 B의 나머지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란 말이야. 맞나요? 됐어? 근데 A 부분은 어디야? 여기잖아. 공통 부분은 뭐예요? 두 개 착출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게 뭐야? A에서 B를 차집합시킨 거랑 같잖아. 이해됐니? 그래서 이거 외우세요. A, B를 이 순서대로 집합하면 A, B 그대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교여 이렇게 그냥 외워야 돼 이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면은 확인이 되는데 이 식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외워둬야 됩니다. 매번 이렇게 확인하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암기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A가 있어 이렇게. 그럼 전체 집합 속에 A만 지우는 거야. 이거 지우니까 뭐야? 이거 나머지가 되죠? 근데 나머지는 의미가 A의 여집합. 맞지?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의 얘기가 A하고 A의 여집합을 합집합시키면 이게 전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집합에서 A를 제외했다는 것은 A의 나머지 부분이 되는구나. 전체에서 A의 나머지 부분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5개를 외우세요. 잠깐 멈춰두고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제로 가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 풀고 오늘은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봐요. 자, 1번을 보면 자, A와 공집합의 여집합을 합집합한다.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공집합의 여집합은 개념상 전체란 말이지. 그럼 두 개를 합집합하는데 어때? A는 전체 집합 속에 완전히 들어가니까 합집합했을 때 보이는 거는 큰 집합이 보인다. 그래서 U가 나와야 돼. 전체 집합.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도 한번 봅시다.
자, A 한 다음에 공집합하고 교여. 그럼 얘가 어떻게 쓸 수 있어? 자, 물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A 교집합 쓰고, 자,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거는 다시 전체 집합이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전체 집합 속에 부분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공통 부분은 요 작은 거 자체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맞게 됩니다. 이해됐니? 얘가는 어떻게 가는 거야? 여집합의 여집합이면은 안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 됐지? 그래서 이제 공집합 이렇게 된다.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일단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안 한 거 A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자, 교여라 그랬잖아. 이거 외우라 그랬어요. 그럼 A, B 순서 그대로 놓고 차집합 시킨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 알겠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봅시다. 자, U에다가 차집합. 여니까 이거는 안 한 거나 마찬가지. 맞죠?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했다. 그럼 뭐야? 전체 집합 속에 A의 나머지 부분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기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념을 생각하는 동시에 문제는 틀렸다고 보면 돼. 개념은 사전에 정리를 해놔야 돼. 알겠죠? 그래서 5번은 틀리구나.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부하십시오. 자, 우리가 합집합과 교집합까지 배웠고, 그 성질과 집합의 교환법칙, 그다음에 결합법칙, 분배법칙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집합과 이제 뭐 여집합, 차집합까지 배우면은 기본적인 연산이 끝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집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집합도 사실은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집합이 뭐냐면 전체 집합이라는 집합 속의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U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유니버스 있죠? 유니버스. 유니버스가 이제 우주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주라는 거 속에 이제 뭐 지구가 있지. 지구라는 거 속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큰 집합 속의 부분, 이거에 해당한단 말이야, 일단.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니라 어떤 큰 집단 속의 우리란 말이야. 그래서 부분 집합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무튼 그래서 전체에 해당하는 걸 우주니까 그거로 유니버설 집합 이렇게 해서 U로 표현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한번 볼게. 자, A라는 그 우주의 집단 그 일부하고 우주를 만나게 했어요. 합집합을 시켰어. 그럼 자, A가 이제 완전하게 우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합집합을 시켰을 때 뭐만 보여? 큰 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A와 우주 이 전체를 만나게 했어요. 교집합을 시켰어. 그럼 공통 부분이 누구야? 작은 게 나온다. 이게 바로 이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해해야 돼. 이해한 다음에 암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다음 시간까지. 알았지?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방금 전에 이제 전체 집합 배웠잖아. 전체 집합 속에 A라는 게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냐면 A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A는 그렇다 치는데 요 전체와 A 사이에 있는 요 나머지 있을 거 아니야, 나머지. 이거를 A로 이제 표현하면 A의 나머지 부분이다 라고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니? 됐어요? 그러니까 여집합이라는 거는 요거 A의 여집합이거든. 요거는 A의 여집합이야, 말하자면. 됐죠? 근데 얘를 어떻게 쓰냐면은 A를 표시한 다음에 A가 아니라 A 바깥쪽이다. 그거를 이렇게 지수처럼 이렇게 C 이렇게 이제 올려 놓으면 이게 A의 바깥쪽 부분. 전체 집합 속에 A가 있는데 그 전체 집합 속에 A 말고 나머지 부분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건제시법으로 좀 표현해 보면
x라는 건 원소가 있는데 일단 전체 쪽에 들어있어야 하고, 그 x는 a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a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은 요거 이제 c라는 거는 컴플리먼트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영어 뜻으로 보완이야, 보완. 그러면 이해를 해볼게. 자, 이쪽은 a의 여집합. 그러니까 a가 있는데 a를 보완하면은 뭐가 된다? 완전한 전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A 말고 A의 요 나머지 부분이 이제 보완해 준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C라는 의미가, 이게 보완, 즉 나머지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다음에 이제 차집합은 어떻게 가냐면, 차집합은 이제 어떤 전체 집합 속에 두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A에서 B를 차집합하겠다, 이런 얘기는 A가 이렇게 두 개 영역이 있었는데 그 둘 중에서 B에 해당하는 것만 지우겠다, 이런 얘기야. 요게 이제 A, B의 차집합의 부분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자, 거꾸로 이 두 개가 있었는데 A 부분을 지우면은 여기가 되잖아요. 그치? 그럼 이건 어떻게 쓰냐면 B 부분 두 개에서 A 부분만 지우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의 계산이랑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해됐죠? 그러니까 A, B의 전체적으로 합집합 속에는 A 쪽의 요 반달은 A 차집합 B라는 집합이 되고, 차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B 쪽 요 이제 부분은 B에서 A를 차집합시킨 B차 A 집합이 되는 거예요. B에서 A를 차집합시킨 또 다른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어떻게 쓰냐면, 얘는 뭐라고 했어? A에 대해서 B를 뺀 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나요? 이게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돼? B에 대해서 A를 뺀 집합,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의미를 이제 조건해석법으로 따져볼게. 일단 X라는 건 A에 들어있어야 되고, 앞에 거에. 그 다음에 그 X가 B에는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A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B에 들어있는 거를 지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내면 이렇게 각각의 영역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중간은 A와 B의 교집합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건 뭐죠? 전체를 의미하는 거는 A, B의 합집합이었죠? 그러니까 A, B의 합집합 속에 뭐가, A에 대한 B의 차집합도 부분집합이고, B에 대한 A의 차집합도 부분집합이고, A, B의 교집합도 부분집합인 겁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거를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지금 설명은 다 했으니까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좀 확인을 해야 돼. 자, 보세요. 자, A의 여집합은 뭐냐면 전체 집합이 1부터 9까지인데, A의 여집합이라는 건 A를 이 전체 집합에서 A만 지워라, 이런 얘기야. 1, 2, 3 지우고 나머지. 그러니까 4, 5, 6, 7, 8, 9. 요게 A의 여집합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뭐냐면 1부터 9까지 중에서 1, 3, 5, 7을 지워라. 1 지우고 2, 3 지우고 4, 5 지우고 6, 7 지우고 8, 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A, B를 파악해놨는데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다. 즉 A에서 B만 지워라. 자, 1, 3, 5, 7을 지워. 1, 3. 5, 7은 있어, 없어? 없잖아.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A에서 B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지워라. 그러면 A에서 있는 거에서 이제 나머지만 쓴다, 요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마찬가지로 이제 B에 대해서 A를 차집시킨다. 자, B 여기서 남는 거야, 여기서. 자, 1, 2, 3이니까 지워. 1, 2, 3. 그럼 뭐 남어? 5, 7 남죠? 그럼 그냥 5, 7 쓰면 되고. 이해됐죠, 이거?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랬지? 여기를 A에서 B를 지우고, 여기를 뭐라고 해? 자, B에서 A를 지우고,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A, B의 교집합. 아니, 요 바깥쪽 얘는 A, B의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일단 전체 집합이 있고 두 부분 집합이 있어. 그럼 전체 집합 속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먼저 찾아야 돼. 그러면 두 집합을 찾아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3이 공통이고 나머지는 없네, 그치? 3입니다. 그럼 여기다 3을 써. 그 다음에 3 말고 나머지 2, 5를 여기다 쓰고, 맞지? 3 말고 나머지 1, 6을 여기다 쓰면 됩니다. 그럼 금방 채워지겠죠, 여기까지? 채워졌죠? 그 다음에 얘네들 제외하고 전체 집합이 있는데, 자, 2, 3, 5 지워. 2, 3, 5 지우고, 여기 이제 1, 3, 6 지우고, 1, 3, 6 지워. 나머지가 뭐야? 4잖아? 그거는 A랑 B와 상관없는 나머지 부분이니까 이 바깥에다가 4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집합 속에 A와 B 얘네들의 관계가 이제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읽어보자.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전체 집합에서 뭘 빼는 거야? A만 지우는 거예요. 딱 여기서 보면 A 지우면 나머지가 뭐야? 4, 1, 6. 그러니까 1, 4, 6입니다. 그래서 1, 4, 6 이렇게 되고. 두 번째. B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 전체 집합에서 B만 지워. 이거 지우고 이제 나머지를 보겠다. 2, 4, 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H합이라는 거는 자, A 집합에서 B에 해당하는 것만 지워. 얘만 지워. 나머지가 뭐야? 2, 5가 남죠? 그래서 2, 5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자, A, B의 합집합을 먼저 하고 합집합이지 이거? 이거 말고 전체에서 요거를 지워라 이런 얘기야. 전체에서 얘를 지워라. 이걸 싹 지우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4만 남는다. 그래서 나머지 4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잘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